갑자기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확 줄었더라고요. 트럼프 지지율이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계속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엄청 올랐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해리스가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큰 폭으로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8,500만 원 정도? 네, 요 정도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미국 정부에서 밀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비트코인을 항상 싫어했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해리스가 된다고 해도 단기적으로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큰 폭으로 빠질 수는 있지만 결국엔 날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1월 3일 일요일 오전 11시 58분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갑자기 급락이 있었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는 방송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는 할 말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상승이 나오거나 하락을 한다면 방송을 켜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까 알람이 울렸어요. 제가 68,800이 깨지면 여기 저점이죠. 여기 저점이 깨지면 알람이 울리도록 저는 알람을 코인나우로 보통 설정을 하거든요. 이건 뭐 무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쓰시면 되고요. 핸드폰 어플입니다. 알람이 울리길래 차트를 봤더니 갑자기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쏟아지고 있을 때는 사실 저도 좀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켜봅니다. 어떻게 되나 좀 지켜보는데 여기 부근이 저점 부근이 가능성이 좀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 한번 하락한 다음에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쌍바닥을 확인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원하면 매수 포지션을 이렇게 잡거나 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좀 그렇게 많은 손절은 아니지만 좀 짧게 손절이 있었습니다. 여기 수익이 있었는데 이럴 때 여기서 수익을 챙겨갈 걸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갔고 저 욕심부리다가 계속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뭐 큰 손절은 아닌데 수익을 뱉어낸 게 좀 아깝죠. 아무튼 여기는 좀 하락이 있었고 이게 다 빠진 거냐 뭐 그거는 뭐 저도 모르지만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까 68,000이 좀 깨졌었거든요. 67,864달러까지 빠졌었고요. 업비트는 뭐 김프가 이럴 땐 좀 방어해 주잖아요. 그래서 한 9,500만 원 선은 지켜줬습니다. 만약에 김프가 안 지켜줬으면 9,400 정도까지는 빠졌을 것 같아요. 일단 하락은 살짝 제동이 걸리긴 했어요. 브레이크가 잡혔는데 하락하는 추세가 좀 강하면 한 번 더 빠질 수는 있거든요.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RSI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오긴 했죠. 살짝 과매도 구간으로 한 24, 30 미치면 과매도 구간이거든요.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서 복마감했죠. 복마감 하면서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통 저는 이럴 때는 일단 반등하고 있잖아요. 반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저녁쯤에 한 번 더 이렇게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RSI는 덜 빠져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아주 좋은 매수 자리가 나올 수 있죠. 가격은 더 빠졌는데 RSI는 올라간 이런 자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급락이 나왔다. 급락이 왜 나온 거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저도 이게 급락이 나오면 왜 빠졌지? 하고 찾아보거든요. 왜 빠졌나 여기저기 좀 찾아보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확 줄었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도 이게 사전 투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게 사전 투표가 있고 사전 투표 결과를 봤을 때 해리스가 많이 앞섰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2016년도죠. 2016년 대선 때 트럼프하고 힐러리랑 둘이 대선 각 양당의 후보로 나와서 대선에서 선거를 했는데 사전 투표 때는 힐러리가 이겼대요. 하지만 트럼프가 역전승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힐러리가 이때는 소폭 이기고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뭐 48대 52 이렇게 소폭 이기고 있었다가 이제 트럼프가 뒤집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51대 49 뭐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트럼프가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것보다는 큰 차이로 이기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47대 53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큰 폭으로 이기고 있다고 해요. 바이든 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트럼프는 3번 연속 대선 후보로 나왔네요. 그 점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됐을 때는 뭐 한 45대 55 뭐 요 정도로 바이든이 많이 이기고 있다가 48대 5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이든이 당선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더 큰 격차로 이겨서. 그래서 요거와 요거 사이래요. 지금 현재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 해리스는 요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힐러리가 앞선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앞서 있대요. 이러면서 모른다가 된 거죠. 만약에 바이든이 앞선 것보다 더 이겼다면 해리스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 힐러리가 된 것보다 더 적은 표로 더 근소하게 이기고 있다면 트럼프가 되겠는데?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혼조세인 거예요. 이 사이 어딘가를 요 정도 격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근데 실제로 표를 까본 건 아니고 여론조사에 의한 겁니다. 투표했다는 사람들한테 우리도 뭐 출구조사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 원사이드하게 트럼프가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폴리마켓 상에서 실제로는 아니지만 도박사들이 생각하기에 뭐 한 20-30% 차이로 엄청나게 벌어졌었다가 지금은 그 격차가 좀 많이 줄어들었죠. 이게 좀 비트코인 시세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빨간색만 보면 됩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계속해서 올라갔잖아요. 11월 초까지.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엄청 올랐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른 요인은 또 뭐가 있는지는 제가 거기까진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흡사하죠. 완만하게 트럼프 지지율 따라서 계속 오르고 있다가 지금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죠. 누가 될진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반반이었는데 트럼프랑 해리스랑 누가 될지 모르겠다. 정확하게 반반 이랬다가 트럼프가 우세한 쪽,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저는 나름의 방향성을 좀 정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한 8대2 정도로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트럼프 대 해리스 누가 될 것 같냐 잘 모르겠지만 근소하게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 좀 작겠었죠. 자신이 없어가지고 51대 49 정도로 트럼프가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누가 될지 모르겠으니까 각각의 시나리오를 다 좀 세워봐야죠.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대략 한 이번 주 수요일이죠. 11월 6일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3일 딱 남았어요. 3일 후 한 오후 2, 3시쯤 되는 것 같아요. 3일 후에 수요일 오후 2, 3시 제가 이때 라이브를 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제가 영업시간이래 가지고 이때는 라이브를 못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때쯤 대략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에 트럼프 당선이 유력해지면 비트코인은 그때는 일단 급등할 것 같아요. 급등했다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주 짧게 단기적으로는 급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결과가 몇 시에 언제 나오는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결과가 나오자마자 치솟을 것 같습니다. 완전 비트코인이 치솟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좀 테마주 같은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코스닥 테마주, 코스피 테마주 이런 거는 대선 후보랑 연관된 거랑 당선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급락하고 급등하고 막 하잖아요. 좀 미국의 대선 테마주가 돼버렸죠. 이제 비트코인이 트럼프랑 엮여서 트럼프의 대선 테마주는 비트코인입니다. 현재까지는. 만약에 저도 별로 원치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대비는 해놔야죠. 우리가 투자자로서.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당선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반반 정도예요.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단기로는 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단기로는 꽤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6만 초반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6만 깨는 것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단기에 급락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급락하고 나서 이제 반등을 시작하면
매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때 되게 무섭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무서울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될진 모르겠지만 해리스가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네, 급락할 것 같아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이제 트럼프랑 비트코인이 이렇게 엮이게 됐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정말 정치적 이슈거든요. 네, 트럼프가 심지어 미국 대선 후보가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 나와서 네버 셀 비트코인이란 말을 2번이나 했잖아요. 절대 팔지 말라고 비트코인을. 대통령이 될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건 되게 정치적인 부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비트코인의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제 생각에 방해만 하지 않으면 제가 갈 길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찌됐든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2024년, 25년 이 시즌엔 더더욱이나 23년부터 시작했죠. 이 3년 동안은 제가 갈 길 가면서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트럼프가 되면 당연히 방해는 안 하겠죠. 네, 그래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좀 좋은 흐름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근데 해리스가 된다면 여기서부터는 좀 많은 생각을 해봐야겠죠. 해리스가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큰 폭으로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6만 안팎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6만 달러면 급락이 나오면 김프가 많이 끼니까 한 1,410원 정도로 계산하면 될 것 같거든요. 계산을 하면 한 8,500만 원 정도? 네, 요 정도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에요. 여기까지 빠진다가 아니라. 많이 빠지면 여기 부근까지도 빠질 수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는 좀 해두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제 생각에 최대 많이 빠졌을 때 요 정도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정치적인 이슈로만 움직이는 자산은 아니거든요. 비트코인은 유동성을 먹고 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이 이제까지 미국 정부에서 밀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비트코인을 항상 싫어했습니다. 2016년에 트럼프 당선되고 트럼프 비트코인 진짜 엄청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20년에 바이든이 당선되고 바이든과 뭐 게리 겐슬러, 엘리자베스 워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박해했어요. 비트코인은 맨날 늘 박해를 받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만약에 해리스가 된다고 해도 비트코인 물론 해리스는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지지한다, 육성하겠다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소극적이거든요. 해리스는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아주 소극적이에요. 이렇게 소극적인 스탠스로 미뤄봤을 때 얘네들하고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되고 어찌됐든 날아갔죠. 바이든이 당선되고도 2021년에 어마어마하게 날아갔죠. 해리스가 당선돼도 단기적으로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큰 폭으로 빠질 수는 있지만 결국엔 날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시기가 언제부터냐 이거는 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뭐 또 한 12월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완전 불리시하게 한 번에 날아가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내년에 한 3, 4월 여기까지 본다 하면 트럼프가 당선될 때처럼 뭐 이렇게 급등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금 더 기간이 걸릴 뿐이지 목적지에는 다다르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해리스가 당선이 됐다고 해보죠.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뭐 채굴 금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뭐 비트코인 현물 ETF 갑자기 폐지 이럴 순 없잖아요. 이게 방향성은 정해진 거거든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 꿈이 물리학도였는데 물리학에서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엔트로피의 법칙인데 엔트로피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쪽으로만 갑니다. 엔트로피는 감소하는 쪽으로는 안 가요. 엔트로피의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 미끄럼틀이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뭐 아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그럼 엉덩이가 뜨거워지죠. 열 에너지가 발생하죠.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발생하는 이쪽에 방향성이 있어요. 열 에너지가 갑자기 아이를 위로 훅 올려주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비가역적 현상이라고 하는데, 유동성이 풀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제 생각에 비가역적인 현상이에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당선이 되든 트럼프가 당선을 되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물론 단기적으로도 오르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좀 해리스가 당선되면 싫죠. 저도 싫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방향성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갑자기 정부 부채가 뭐 수십조 달러 되던 정부 부채가 갑자기 뭐 청산되거나 하지 않거든요. 부채가 줄어들거나 하지 않거든요. 해리스가 당선되든 트럼프가 당선되든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미 정부의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유동성은 계속해서 공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 부양해야죠. 경기 부양 안 하면 경기 침체 올 수도 있는데, 당선이 되자마자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온다면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타격이 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무리 하고 있어도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빠지면 사람 마음이 되게 힘들거든요.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투자가 조금 덜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단기에 크게 오를 수 있고, 물론 그 다음에 또 빠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오른 다음에 빠지는 건 괜찮잖아요. 하지만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빠진 다음에 오르니까, 그러면 좀 투자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그리는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그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해리스가 당선됐지만 불확실성 해소로 오를 수도 있는 거고, 트럼프가 당선됐지만 그동안 올랐으니까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소설 쓰듯이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본 것일 뿐이고, 여러분들도 나름의 시나리오를 세우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거의 한 68대 32? 뭐 요 정도 스코어였던 것 같거든요. 트럼프가 확연하게 이기고 있었는데, 이게 어쩌다가 아까 보니까 한 53대 47? 뭐 요 정도까지 좁혀졌더라고요. 아까 봤을 때. 그러니까 좀 혼조세로 다시 간 것 같아요. 5대5 정도였잖아요. 트럼프 대 해리스가 5대5였다가 좀 이렇게 크게 차이 나길래, 아, 이제 뒤집기는 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전투표 결과가 좀 많은 거를 뒤집어 가는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 결과는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네, 좀 트럼프가 사전투표에서 비등비등하기만 해도 트럼프 당선이 거의 확실하거든요. 공화당 지지자들은 사전투표를 많이 안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꽤 많이 해서 좀 기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트럼프 당선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또 해리스가 당선되면 또 되게 다이나믹하겠네요. 일단 트럼프 당선은 다들 걱정은 안 되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비트코인 걱정을 하진 않을 테니까. 해리스가 당선되면 과연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여러분도 각자 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뭐 저는 차트나 볼 줄 알았지, 그리고 뉴스나 좀 읽을 줄 알지, 뭐 하나도 모릅니다. 뭐 제가 아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조금 아는 거를 남들보다 자세하게 이야기할 뿐이지. 해리스는 제가 해리스의 공약들이 있잖아요. 공약들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공약은 거의 없어요. 제가 이거를, 해리스가 후보 지명 받은 다음부터 바이든이 코로나 걸린 다음에 해리스한테 후보 지명을 넘겼잖아요. 그 다음부터 해리스의 비트코인 관련 공약, 암호화폐 관련 공약을 정말 나올 때마다 봤는데 비트코인 얘기가 없어요. 일부러 피하는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피하는 건지, 아무튼 비트코인 관련 이야기가 전무합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전쯤인가? 네, 잠깐 이야기해요. 네,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생각이다. 육성한다. 이게 다예요. 뭘 하겠다는 것도 없고, 후보 시절이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어려운 건 알겠는데 정말 고민이나 해본 건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트코인에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때려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잖아요. 말뿐이긴 하지만 육성한다곤 했잖아요.
방해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건 미 정부에서 비트코인이 잘 나갈 때 방해만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시중에 공급되는 유동성을 먹고 무럭무럭 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가만 냅두면 잘 크는 애니까 방해해도 그렇게 잘 크거든요. 그동안 비트코인은 계속 박해받으면서 커왔거든요. 박해받으면서 이렇게 좀 떨어졌지만 9,500, 자, 간간히 1억도 넘어주고 그렇게 커왔거든요. 방해만 안 하면 내년까지도 좀 계속 커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해서 다들 많이 심란하실 텐데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나고 보면 이때가 뭐 매수 찬스였을 수도 있죠. 네, 다들 우려하는 이때가 제일 좋은 기회였을 수도 있죠. 지금 기회다는 아닙니다.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반반입니다. 이러다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트럼프 형님이 딱 당선될 수도 있잖아요. 트럼프 당선되면 아유 쫄았니? 하고 이렇게 쭉 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저도 기대는 해봅니다. 하지만 뭐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니까 일단 당분간은 전 트레이딩은 좀 아주 소극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무서우니까. 그 나스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 또한 좀 궁금합니다. 이제까지 좀 트럼프가 빅테크 싫어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트럼프 쪽이면 나스닥이 좀 빠지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엔 분위기가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랑 좀 나스닥이랑 좀 비트코인이랑 좀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 지지율과 나스닥 포인트와 비트코인 가격 얘네가 좀 같은 방향으로 동조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커플링이라고 하죠. 좀 동조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트럼프 당선되고 나스닥 잘 가고 비트코인도 잘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저는 그렇진 않지만 해리스가 당선됐으면 하는 비트코이너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레리핑크 형님도 블랙락 CEO죠. 레리핑크도 민주당 쪽이거든요. 아마도 해리스 쪽으로 정치 자금을 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레리핑크 형님은 비트코인 덕에 돈 아주 많이 벌었거든요. 앞으로도 돈 잘 벌 수 있게 좀 푸시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 비트코인은 제 갈 길 가긴 가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전적으로 비트코인 관점인 거지 뭐 트럼프의 기타 다른 공약이나 이런 건 잘 모릅니다. 몰라서 하는 무식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트럼프가 당선되면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큰 폭으로 올라가고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거다. 트레이딩에 되게 좋은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해리스가 되면 좀 이렇게 잘 가던 게 좀 꼬꾸라졌다가 서서히 올라갔다가 또 뭐 힘 없다가 뭐 나중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면서 좀 천천히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트레이딩 하기엔 이게 좋거든요. 네. 장기 투자할 땐 이게 더 좋고. 아무튼 미 대선이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 뭐 아직 뭐 판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내년까지는 팔 생각이 없고 아무쪼록 제가 오래오래 투자할 수 있도록 좀 여건들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비트코인 잘 지키시고 큰 투자 수익 얻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일요일날 갑자기 방송을 하게 되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